경자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어보는 코너 호모 이코노미쿠스입니다. 설 연휴에 많이 오간 덕담 중에 하나, 부자 되세요일 겁니다. 하지만 월급만으로 부자가 될 수 있을까? 매달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월급 때문에 불안한 직장인들 많으시죠? 자, 이런 분들을 향해 월급이 재테크를 위한 최고의 조건이다라고 역설하는 분이 있습니다. 재테크 분야 작가이자 강사로 활동 중인 김경필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은 월급쟁이의 재테크 도우미를 자처하고 계시지만 네. 대표님도 한때는 샐러리맨이셨잖아요. 그렇죠. 10년 시작이 넘게 삼성? 직장 생활했습니다. 네. 첫 직장이 삼성이었다고 네, 들었는데요. 네. 네. 월급만으로 성에 안 차시던가요? 그런 건 아니고요. 나와서 이제 내 일을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나와서 벌써 이제 한 10년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작가로서 그리고 네. 또 강연 그리고 2030 직장인들의 어떤 머니 트레이너로서 네.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월급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돈 네. 관리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이렇게 멘토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 트레이너. 그 헬스장에서 이제 몸 뱃살 관리해주는 뭐 헬스 트레이너 이런 거 맞습니다. 생각해 보시면 비슷한 개념이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우리가 이제 살을 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월급에서 소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소비에도 살을 좀 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공부, 운동, 저축 이 세 가지 부분은 네. 스스로 할 수 있는 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누군가 좀 도움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머니 트레이너라고 하는 별명을 얻게 됐습니다. 자, 헬스 트레이너들 이것 먹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뭐 금기시하는 것들이 많은데 네. 머니 트레이너는 어떤 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시나요? 제가 이제 뭐 네. 돈을 못 모으게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네. 그걸 한 5가지 정도로 추려서 우리가 돈을 모으지 못하게 하는 오적이라고 오적. 이름 붙였거든요. 일사오적도 아니고요. 네, 을사오적도 아니고. 어떤 그래서, 건가요? 네. 네. 여기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할인의 유혹, 네. 그다음에 신용카드, 목적 없는 저축, 잘못된 금융상품 가입, 그다음에 금융지식의 부족. 요 네. 5가지를 제가 돈을 못 모으게 하고 월급을 뺏어가는 오적이다. 이렇게 어. 이름 자, 붙였습니다. 할인의 유혹. 네. 좀 어떤 유혹을 물리쳐야 되는 겁니까? 우선 현대인들은 네. 필요한 물건을 사는 게 아니라 네. 싸면은 무조건 삽니다. 아, 그래서 네. 우리가 줄임말로 싸무산이라고 이름을 붙여봤는데 싸무산. 예, 네. 싸면 무조건 사는 습관이 있어요. 제가 이제 대형마트를 가보면 네. 엄청나게 많은 물건들을 사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이 네. 포장마차 하는 분들인가 네. 할 정도로. 근데 사실 그렇게 굉장히 이렇게 많이 팔면서 할인을 집어넣어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네.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할인이라는 게 굉장히 혜택을 보는 것 같지만 네. 소비를 많이 하게끔 유도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요즘 또 배송비 아끼려고 또 일부러 그렇죠. 물건을 채우는 경우도 있어요. 맞습니다. 네. 거기다가 1+1, 2+1. 네. 사실 사은품 때문에 본 물건을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혜택 네. 같지만 소비를 늘리는 것 중에 하나다. 네. 이런 이야기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그렇습니다. 경우. 네. 또 하나 신용카드는 왜 오적에 들어갑니까? 신용카드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신용카드는 우리가 매직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초 신사라고 제가 이름을 붙여봤는데 네. 예산을 초과하면 사실은 더 이상 사용하면 안 되는데 예산이 초과되더라도 그냥 신용카드가 있으니까 쓰고 보자. 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신용카드 대신 체크카드로 쓰는 게 좀 도움은 되겠네요. 물론 뭐 그런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네. 우선 이제 사실은 신용카드를 잘못 사용하는 것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직장인들은 기본적으로 이 프로세스가 네. 돈을 벌고 그다음에 그렇죠. 모으고 그다음에 써야 되는데 네. 사실 이제 일단 씁니다. 신용카드로. 네, 일단 쓰고 그다음에 벌어서 갚는 갚아요. 구조를 갖고 네. 있거든요. 이러다 보면 계속 쓰다 보면 못 갚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요. 네. 그렇군요. 자, 세 번째 볼게요. 목적 없는 저축. 네. 사실 목적이 있더라도 만기가 되면 그 목적을 까먹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목적 없는 저축의 가장 큰 예가 우리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달이 만약에 적금 만기다. 네. 그러면 아침에 차에 시동을 걸면 차에서 이상하게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습니까? 차를 바꾸고 싶은 거죠. 차를 바꾸고 네. 싶어서. 우리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적금 만기 달이 네. 오면 백화점에 가면 이상하게 가방이 예쁘게 보이고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그 가방의 가격을 확인했더니 참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타는 적금 만기 금액하고 굉장히 비슷해요. 네. 그래서 사게 되죠. 그렇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목적을 안 만들어 놓으면은 네. 결국은 소비의 재물이 되는 거지. 저축은 네. 사실은 이게 자산을 만들어야 되는데
저축을 해서 결국 또 쓰는 네. 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떤 목적을 설정을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네. 결국 저축의 목적은 언젠가는 없어질 소득의 상실의 시간을 대비해야 되니까 자산을 만드는 쪽으로 가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만약에 또 모아서 쓰는 거다. 그러면 결국 연기된 소비일 뿐인 거밖에 안 되니까. 네. 그래서 예를 들면 결혼 자금, 내 집 마련, 주택 네. 자금 또는 뭐 사업 자금, 노후 자금과 같이 이렇게 뭔가 자산으로 만들어질 수 네. 있는 목적을 가지고 저축을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목적을 많이 제시를 하세요? 뭐 몇 년 안에 얼마 만들기 이런 거 있잖아요. 사회초년생들이 이 부분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니까 어려워요. 네. 그냥 쉽게 직장 생활 7년이면 1억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쉽게 접근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아무리 백보 양보하더라도 7년 정도 직장 생활했으면 1억은 모아라. 그럼 한 이렇게 달에 얘기했죠.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통 한 113만 원, 114만 원 정도를 7년 동안 안 쓰고 이제 붙잡고 버티면은 딱 7년 후에 이제 1억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7년에 1억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네. 대한민국의 일반적인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 평균 네. 대졸 초임 연봉이 월 소득 한 270, 80 정도거든요. 평균적으로. 예, 네. 그러면 40% 정도만 안 쓰고 7년을 버티면 1억이 되는데 네. 이거는 이제 40%안 썼다고 해서 굉장히 잘했다 칭찬할 정도 수준은 아니고 네. 정말 여러 가지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백보 양보하더라도 최소 이 정도는 해라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1억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억이 종잣돈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일단 결혼을 한다고 해도 최소 한 사람이 1억은 있어야 뭔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 거고 네. 요즘 결혼 안 하고 비혼으로 가시는 분들 많은데 독립을 한다 그래도 최소 1억은 있어야 독립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목표는 그렇게 잡아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7년에 1억을 모아서 내 집 마련할 수 있을까요? 사실 모든 직장인들이 돈을 모으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내 집 장만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내 집 마련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은 월급 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직장인이 이거 뭐 집 살 수 있는 거 맞냐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는데 사실은 뭐 집이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라간 것도 사실이지만 네. 소득도 뭐 그에 따라서 많이 올라가고 있고 일단은 우선은 저축을 해서 종잣돈을 만들고 네. 뭐 요즘 이제 뭐 청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열풍인데 일단은 그렇게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네. 내 집 마련을 위한 어떤 골든 타임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15년 안에 결혼하고 15년 안에 네. 숙제가 끝나야 됩니다. 왜 15년인가요? 왜냐하면 15년 이후에는 저축을 단 한 푼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럴까요? 예를 들면 월급 300을 받는 사람이나 3,000을 받는 사람이나 네. 결혼하고 15년 지나면 저축을 못 합니다. 그 이유가 일단 15년이 되면 집에 이제 중고등학교를 가는 자녀가 생기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300만 원 버는 집이 저축을 못 한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네. 3천만 원 버는데 왜 저축을 못 하냐 이렇게 그러게요. 생각할 네. 수도 있는데 3천만 원 정도 버는 분들은 집에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럼 그렇게 이제 월급 관리를 잘해서 내 집 장만까지 하려면 월급쟁이들을 어떤 좀 매일매일 실천해야 되는 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네, 숙제를 우리가 내주시고. 요즘 뭐 주식 열풍처럼 수익률에 굉장히 목을 매는 경향이 있는데 네. 물론 수익률 중요합니다만 우리가 사실 새는 돈이 없도록 하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네. 소비가 정말 항상 적절하게 되는지를 계속 점검하는 것만으로도 적금 이자율의 몇 배를 우리가 얻을 네. 수 있거든요. 어떤 실천 방법이 있을까요? 뭐 예를 들면 예산을 명확하게 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자꾸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많이 쓰게 되고 신용카드를 자꾸 쓰게 되는 이유가 명확한 예산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젊은이들한테 예산이 있냐고 물어보면 예산 다 있다고 합니다. 네.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면 80에서 100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80이란 얘기인지 100이란 얘기인지 80을 쓰고 싶은데 자꾸 100을 쓴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결국은 소비 통장을 따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본인이 스스로 한 달에 써야 네. 될 돈을 정확하게 이체를 해서 그 통장 안에서 쓰는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항목도 다 세부적으로 나누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월 예산 얼마냐 그러면 80이다, 100이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외식비 얼마, 네. 쇼핑 유흥비 얼마, 문화생활비 얼마 이렇게 예산을 따로 가지고 가야 돼요. 네. 자, 지금 우리 작가님 말씀을 듣고 오늘부터 좀 월급 관리 제대로 해서 돈 좀 모아봐야겠다 네. 결심한 분들 당장 뭐부터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선저축이 선저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예.
선저축이 선저축이다. 아, 먼저 선. 먼저 하는 저축이 가장 좋은 저축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많은 분들이 저축하겠다고 마음 먹으면 이런 네. 생각을 해요. 소비를 좀 줄이고 이번 달부터는 저축을 하자. 이렇게 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소비 줄여서 절대 저축 못 합니다. 저축을 줄여야 소비가 줄죠. 저축을 해야 소비가 저축을 해야. 네, 예, 그렇죠. 저축을 해야 소비가 줄어들지 소비를 줄여서 저축 절대 못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먼저 행동에 옮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쉽진 않아 보이는데요. 네. 네. 일단 어떤 행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적미적되는 게 아니라 강력하게 행동을 네. 해야 됩니다. 지렁이가 왜 밟으면 꿈틀하는지 아십니까? 약하게 밟아서 그런가요? 오, 맞습니다. 네. 예, 정말 세게 밟으면 꿈틀할 이유가 없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우리가 확실하게 기선제압을 해야 되겠죠. 강력한 실천 의지가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호모 이코노미쿠스 김경필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